자기 개발을 왜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 능력만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개발 될까요? 이게 제가 자기 개발의 함정이라고 봅니다. 독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버드식 독서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제가 이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란 게 뭘까요? 요것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독서법 얘기할 때 하버드 독서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침 하토야마 레이토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출신이죠. MBA 과정을 거친 사람인데요. 자기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에 있는 소위 천재라고 얘기하는 하버드 MBA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독서의 방법을 쭉 관찰을 했더니 소위 하버드 독서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란 게 뭘까요? 제가 그동안 독서법으로 강조했던 거랑 오버랩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식 독서법에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읽을 때 출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버드식 독서법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사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취미로 책 읽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친구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책을 아무거나 읽습니다. 이게 한 축이에요. 그런데 독서의 메인은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부터 인테리어를 우리 집을 할 거야. 이런 구체적인 목적이 독서의 원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책을 3권 읽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인테리어 업자랑 협의를 해서 인테리어를 할 거야. 이거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나는 이 책 두 텍스트를 공부로 해서 이 시험에 합격할 거야. 목적이 구체적이죠. 하버드식 독서법의 출발 지점은 목적이 구체성입니다. 이거는 아주 독서의 ABC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의외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아 읽기예요. 이거는 하버드식 독서법에서는 10권 운운하는 것으로 보통 나오죠. 그리고 눈에 띄는 곳에 항상 그 10권을 두고 2-3권을 다 읽으면 갈아치우기를 하고, 이렇게 보통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모아 읽기라고 얘기해요. 제가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습관을, 이제는 나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 습관을 한번 정비할 거야. 그러면 습관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고, 심리학적으로는 습관이 어떻게 이해되고, 습관의 좋은 예시들을 종합할 때 내가 몸에 붙였으면 하는 습관의 핵심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거야. 이것은 목적이 구체적인 거예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습관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어서 이거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3권 이상을 제가 보통 모아 읽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버드에서는 10권을 칭했죠. 이거는 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종의 책을 몇 권 한꺼번에 읽는 것이 독서의 꽃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마음에 꼭 새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식 독서의 본격판, 읽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독서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책을 읽을 때 우선 목차를 훑어 읽기를 해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의 개요 파악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이거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심지어 저는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복사를 해놓고 책 받침대에다가 목차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지? 하는 내비게이션을 봐가면서 책을 읽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적조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앞의 얘기랑 연관되는 것인데요. 목적 읽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권을 읽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에 맞는 부분을 중심으로 독서를 하라는 거예요. 목적과는 상관은 없는데 줄줄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 후루룩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원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심 읽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쭉 읽을 때 자신이 관심이 집중적으로 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지식으로 남기고 싶으니까 아주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모 독서법을 써서 메모를 하면서 읽겠죠. 하버드식 독서법에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메모하면서 책을 읽으라고 나와요. 자, 세 번째, 책을 다 읽은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제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그것을 정리하라겠죠. 하버드식 독서에서 똑같이 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추가하시면 되냐면, 앞에 목적이 명확한 상태에서 모아 읽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책을 한 권을 요약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3권, 5권, 10권의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조합해서 자기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하는 것이 하버드식 비즈니스 독서법의 또 한 측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하버드식 독서인지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계발 얘기를 조금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계발을 왜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능력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 능력만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제가 자기계발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자기계발서만 읽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혼자 독서하실 때는 20년 동안 자기계발서만 읽으신 분들이 계세요. 자기계발 될까요? 너무 넘치죠. 자기계발은 이미 너무 넘친다니까요. 그런데 뭘 안 한다고? 자기 인생에 실천을 안 하는 거잖아요. 독서 마찬가지입니다. 독서가 중요할까요? 실천이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재미로 책만 읽어요. 그런데 인생의 실천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인생의 실천이 독서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독서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책은 왜 읽는다고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 실천이라는 건 행위를 의미하고 행위는 알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고 알을 주는 것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이고 그 독서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독서와 실천은 짝하는 존재입니다. 하버드 독서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목적 있는 독서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적이 실천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왜 하버드식 독서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더 실감을 하셨을 거예요. 독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법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독 못하신 분들 사실 정말 많습니다. 제가요, 지방의 도서관에서 초청 강연을 의뢰를 하시면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는 곳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참가 인원과 상관없이 가요. 가서 제가 거의 대부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하는 강연에 오신 분들이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고 책을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한 권을 완전히 완독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요청해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책에 관심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하는 강연에 오신 분들의 반수 이상이 완독을 못 해본 사람이라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넘고 가셔야 됩니다. 완독을 못한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단순해요. 책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께 어려워서 그래요.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실력이 커가겠죠. 책을 한 100권 읽으면 이제는 어려운 책도 읽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완독한 경험이 없는 분이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부터 고쳐가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이 첫 완독할 책을 이렇게 고르세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나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좋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사랑에 대한 책을 고르세요.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 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권만 선택해서 서가에 가면 그와 동종의 책들이 쫙 같이 모여 있습니다. 사서분들이 너무너무 미리 수고를 해주신 거죠. 거기서 꺼내보면서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책 5권 가져오셔가지고요.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한 권만 골라가지고 집에 와서 읽으세요. 그러면 완독하실 수 있어요. 이 완독의 경험을 3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독서 가능해집니다. 이거요, 꼭 명심하시고 꼭 경험하시고, 아, 완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낀 상태에서 독서를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제가 완독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독을 해야 되는 책이 심지어는 어려운 책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려운 책이건 쉬운 책이건 우리가 왜 완독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 영상도 있고 뭐 짧은 글도 많이 있고 이제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보의 홍수고 심지어는 챗 GPT 같은 게 나와서 자기가 알려고 하는 거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 왜 책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것부터 넘고 가면 어려운 책을 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컨대 책을 읽는 것은요, 긴 이야기, 긴 서사라고 얘기합니다. 소설도 책 한 권으로 된 장편 소설은 이야기가 길죠. 단편 소설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긴 이야기, 긴 서사를 한꺼번에 소화해서 그것을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책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 서사를 소화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또 떠올리고 하는 능력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긴 서사가 모이고 모이면 그것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얘기해요.
소위 감이 좋다 그러죠. 일을 할 때도 여기에 포인트를 주면 성공할 것 같다. 이 근거 없을 것 같지만 긴 서사를 많이 접한 사람들,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 토론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통찰에 이르기 때문에 소위 감이라는 게 딱 잡히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독서를 하면 아까 제가 책을 선택할 때 제일 쉬운 책으로 완독의 경험을 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5시간, 6시간이면 읽어 제쳐요. 그런데 벽돌책 있죠? 엄청 어려워. 그래서 하루에 내가 무려 2시간씩 읽어도 한 20장이나 30장밖에 못 읽어.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읽을까요? 인내심? 아니, 책 읽는다고 무슨 인생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왜 벽돌책을 읽는데 그렇게 기를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책은 긴 서사를 익히는 것이고 그 긴 서사를 우리가 소화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분은 벽돌책 안에 들어있는 길면서도 수준 높은 이야기를 자기가 소화하고 싶으니까 그 목적이 명확하면 여러분들이 벽돌책을 읽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어려운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2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요, 벽돌책 어려운 책을 탁 잡았어요. 결심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더 이상 천천히 읽을 수 없을 수준으로 천천히 읽을 거야. 이렇게 먼저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요 1시간 동안 책을 읽지 않습니까? 집중력을 갖고 읽으면 못 읽어도 50쪽 정도를 읽어요. 안 돼서 나는 40쪽밖에 못 읽어. 오케이, 30쪽밖에 못 읽어요. 제가 다 수용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1시간 집중해서 책을 읽으면 30쪽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몇 쪽? 반, 15쪽만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눈동자도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읽고 또 읽고, 아, 이 문단에서 무슨 이야기야? 제가 생각독서법 얘기한 건 실천을 하셔야겠죠. 그 대신 천천히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15쪽씩 읽는데 이 책이 450쪽이야. 자, 여러분들 며칠 읽으면 다 읽을까요? 30일. 한 달을 매일 15쪽씩 읽으면 450쪽 되는 준 벽돌책, 어려운 거를 한 권 읽을 수 있잖아요. 한 달 만에 읽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요, 어려운 책은 2달 걸려서 읽으라고 권합니다. 이제 2번째 요령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정말 어려운 책은 저는 어떻게 권하냐면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도 빠른 속도로 한번 읽기를 권해요. 그럼 한 일주일이면 읽거든요. 막 스킵하면서 빨리 읽으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읽을 때는 장별로 2번 읽는 거예요. 장별로 2번 읽는데 1시간에 15쪽씩만 읽어야 돼요. 천천히. 한 번 읽고 2번째 읽을 때는 책에 표시하고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읽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책을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책을 한 달 혹은 2달 만에 한 권 마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자신감이 쫙 붙습니다. 제가 항상 3권 얘기하는데요. 어려운 책도 여러분들이 3권을 같은 방법으로 읽지 않습니까? 어려운 책을 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려운 책 안에 정말 내 몸에, 내 인생에, 내 일에, 내 지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쉬운 책보다 그 안에 보석 같은 지식과 지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에 달려들게 되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책을 읽고 여러 지식들을 몸에 쌓아야 되는 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2가지, 그러니까 천천히 읽기,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읽으시되 장별로 2번 정도 읽어주시고 심지어는 메모까지 하면서 읽는 거, 얘를 마스터해서 어려운 책을 좀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많은 지식을 취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물론 책을 읽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를 제가 부분 삽입했지만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책 읽는 문화를 몸에 착 붙인 그런 국민들이 대부분인 나라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책은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새로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자영업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공부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기쁘게 자신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자신 있게 그 일을 시작하겠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 우리 퇴임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치킨집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치킨집을 내실 분은 그냥 프랜차이즈 사장이랑 만나가지고 돈 축 주고 시작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조기에 망해버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치킨 그 자체, 요리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프랜차이즈의 경영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야 협상 같은 거를 본사랑 잘 하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SNS 몰라서 어떻게 치킨집을 합니까?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인스타를 어떻게 운영하면 이 치킨집을 잘 홍보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영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기본적으로는 경영 경제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저는 한 1년을 권해요.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일을 하자는 것이죠. 무슨 얘기요? 선공부. 다시 말해서 선독서 후 실행.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멋지게 자기가 주관하면서 자신 있게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죠. 오늘 제가 독서법 이야기한 거 하버드식 독서법 특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그래요. 목적을 명확하게 한 독서를 하자는 것이죠. 치킨에 대해서 알려고 목적이 명확한 독서를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독서를 해야 된다고요? 한 권으로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아 읽기를 하고 그것을 자기의 실천 지식으로 재정리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착 붙는 그런 독서를 이제는 우리가 수준 높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 영상이요. 여러분들의 독서 의욕을 훨씬 더 키워주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준 높은 목적성 모아 읽기 독서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